지구촌을 강타한 사이버 공격. 지난 주말 세계를 대혼란에 빠뜨린 트위터를 마비시키고 난 랜섬웨어 공격이 또다시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랜섬웨어. 이 생소한 이름의 컴퓨터 바이러스는 그 피해 규모도 어마어마했지만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이슈를 생산하며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해커들이 감염 치료에 대한 대가로 요구한 돈이 달러나 유로와 같은 기존 통화가 아니라 바로 비트코인을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 많이 들어는 봤지만 막상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가상화폐라는 것 외에는 잘 모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고요? 아닙니다. 사실 이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의 근간에는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최첨단 ICT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인데요. 가상통화, 즉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블록체인이 뭔가를 보게 됐는데 사실 그 비트코인보다도 세상을 변화시킬 아주 중요한 기술로는 블록체인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범위는 사실은 모든 분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을 가지고서 많은 활용 분야가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와, 이 블록체인 아직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대단히 혁신적인 변화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금융업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SBN이 준비했습니다. 블록체인. 오늘 신한인사이트에서 속속들이 파헤쳐 보시죠. 지난 2009년 세상에 처음 등장한 비트코인. 일단 이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전 세계 누구라도 온라인 거래소에서 현금을 주고 구입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발행 초창기만 하더라도 1비트코인당 0.3센트에 불과했던 가격이 최근에는 $3,000까지 무려 100만 배가 뛰었습니다. 어휴,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좀 사뒀어야 했는데. 자, 나머지 하나는 바로 비트코인을 캐내는 건데요. 비트코인 발행 사이트에 접속해서 컴퓨터로 문제를 풀면 누구나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비싼 비트코인을 그렇게 쉽게? 아니겠죠? 그 문제라는 게 무지막지하게 복잡합니다. 불특정 조합을 맞춰내야 하는 일종의 암호 풀기인데요. 일반 컴퓨터 한 대로는 최소 5년은 걸려야 문제 하나를 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문적인 채굴 집단까지 등장해 수백 수천 대의 전용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심지어 슈퍼컴퓨터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도대체 이 사이버머니가 뭐라고 저렇게들 난리일까요? 비트코인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투자 가치와 안전성이죠. 첫째, 투자 가치입니다. 비트코인은 금이나 다이아몬드처럼 한정된 희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건데요. 2140년까지 2100만 비트코인만 발행되고 그 이후에는 발행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벌써 현재까지 총 발행 제한량의 75%에 해당하는 1600만 개가 발행됐죠. 두 번째는 바로 안전성입니다. 지폐처럼 물리적인 실체도 없고 특정 국가나 중앙은행에 의해 발행되지도 않은 사이버머니. 이 한없이 불안하기만 할 것 같은 비트코인이 역설적으로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비결. 바로 블록체인 기술 덕분입니다. 비트코인 자체는 그냥 그 블록체인으로 인한 하나의 상품 내지는 하나의 제품일 뿐이죠. 오히려 그 기반 기술이 되는 블록체인은 앞으로 많이 주목해야 되고 또 많이 활용될, 연구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원화나 달러와 같은 기존 화폐는 그 통화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매우 엄격한 통제기관과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통화 발행과 유통의 안전성은 생명과도 같기 때문이지요. 반면
비트코인에는 없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생성되고 어떤 중개기관도 없이 전 세계 누구라도 개인 대 개인이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통화를 발행할 국가나 중앙은행도 또 그것을 유통하고 중개할 시중은행도 필요 없는 것이죠. 제3자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을 기반한 비트코인은 거래 당사자, 즉 수요자와 공급자,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거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수로 발행과 그 이후 수많은 유통 과정을 안전하게 공증하고 또 기록할 수 있냐고요? 그것을 담당해주던 정부나 은행도 없이?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네트워크상에 우리 모두가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안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은 일명 공공거래장부라고도 불립니다. 말 그대로 거래장부를 공개해두고 관리한다는 뜻인데요. 지금까지의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은 금융거래 데이터를 꼭꼭 잠그고 숨겨서 아무나 조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들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 이 보호벽을 허물거나 침투한다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블록체인은 역발상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공유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안전성이 더 커진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데이터를 조작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이죠. 비트코인의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모든 비트코인 사용자는 인터넷을 통해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여기서 똑같은 거래장부를 복사해 각자 하나씩 가져갑니다. 바로 이 거래장부는 10분에 한 번씩 최신 정보를 반영해 갱신되는데요. 한마디로 네트워크상의 모든 사용자가 10분에 한 번씩 새로운 거래장부를 나누어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번 새롭게 나누어 가진 거래장부를 사용자 중 절반 이상이 사실로 인정하면 그 장부를 진짜라고 공인합니다. 어떤가요? 만약 누군가 저 공공의 거래장부를 조작하거나 훼손하려면 10분 이내에 전체 사용자 중 절반 이상의 장부를 동시에 똑같이 조작해야 하는데 현재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지닌 계산 능력은 세계 1위에서 500위까지 슈퍼컴퓨터의 연산력을 모두 더한 것보다 뛰어나다고 하니 딱 봐도 하나의 중앙 시스템 보호벽을 뚫는 일보다 훨씬 어려워 보이죠? 이렇게 10분에 한 번씩 만드는 공공거래 내역 묶음을 블록이라 부르고 블록체인은 바로 이 블록들이 차곡차곡 연결된 거래장부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의 블록이 한 페이지라면 블록체인은 한 권의 책이 되는 것이죠. 2009년 첫 블록이 만들어진 뒤로 지금까지 모든 비트코인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 안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 블록체인을 들여다보면 언제 얼마가 생성되어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모든 거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은 최초 비트코인을 작동시킬 기반으로 탄생했지만 이 혁신적인 역발상의 기술은 이제 온라인 화폐 시장을 넘어 전 세계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뜨겁습니다. 월마트는 IBM과 함께 블록체인으로 중국 내에 돼지고기 유통 추적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요. 돼지고기의 사육, 도축, 유통, 판매 등 모든 과정의 데이터를 블록체인화해서 전 과정을 안전하고 유기적으로 관리할 목적입니다. 소비자들 또한 훨씬 더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구글의 인공지능 개발사 딥마인드는 블록체인을 의료 서비스와 결합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병원 기관들이 각자 따로 보관하던 환자들의 의료 기록을 블록체인으로 연결함으로써 모든 병원과 의사들은 빠르고 정확하게 환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직접 들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옮겨 다니던 모습은 이젠 정말 볼 수 없겠네요. 정치 시스템에서도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올해 초 주민제한 공모사업 심사에 전국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직접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선거조차도 이제는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중앙기관 없이 우리끼리 내가 선거한 그 투표가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이 됐는지조차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한 전자투표가 시행이 되는 곳도 몇 개 있어요. 앞으로 블록체인은 우리의 삶에 더욱 밀착되어 많은 영향을 끼칠 겁니다. 우리 생활 전반에 말이죠. 특히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과 융합돼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냉장고가 알아서 떨어진 식품을 주문하고 세탁기가 스스로 정비기사를 호출하고 비용까지 지불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기술, 데이터에 의해 스스로 판단하고 운전하는 자율주행차가 질비한 도로,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들은 모두 데이터의 유기적 통합과 안전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에 대한 최적의 대안이 바로 블록체인이죠. 냉장고 같은 거 보면 뭐 레시피 해준다든지 뭐 주문해달라고 하는데 아직은 블록체인 상의 서비스는 아닙니다.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그 서비스를 운영하기 어떤 운영 서버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운영 서버에 대한 해킹 방어 문제라든지 그리고 주문하는 사람이 주인인지에 대한 인증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만약에 IoT 서비스, 그 냉장고 서비스를 올리면은 이제 그런 걱정은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역시 블록체인 기술이 가장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손꼽히는 산업 분야는 바로 금융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 40여 개 글로벌 대형은행이 블록체인을 위해 의기투합했는데요. 외화 송금, 개인인증서, 문서 보안 서비스 등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들에게 낮은 수수료와 보다 강력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공동 연구 중입니다. 뱅크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뱅킹이라는 건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은행의 역할이 많이 변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산관리 서비스라든지 이런 로보 어드바이저를 이용한 재무관리라든지 이런 다른 산업과 서비스들이 생겨나면서 은행의 역할이 변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되는 공공거래장부, 개인의 정보는 어떻게 보호될 수 있을까요? 블록체인이 발전되는 방향은 그런 퍼블릭 블록체인, 모두에게 공개되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뭐냐면 나와 관계없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오픈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의된 사람, 또 협의된 그룹 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블록체인을 뜻합니다. 자기의 목적과 어떤 그 목표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블록체인을 개발해서 갈 거기 때문에 나의 거래라든지 어떤 개인 사생활, 개인 정보가 그냥 완전히 공개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은 안 가져셔도 됩니다. 다시 말해 비트코인처럼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니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용자를 제한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운영된다는 건데요. 블록체인은 이미 스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얘기를 저는 써요. 그리고 이제 파괴적인 기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서비스를 받을 때 자기의 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지길 원할 거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오는 그 제품이나 시장들이 정말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길 원할 거예요. 근데 현재 시스템은 그걸 못 줍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나 비즈니스가 탄생할 거고, 그게 활발히 개발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블록체인은 미래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닥친 혁명입니다. 그 잠재력과 파급력은 이미 우리의 삶과 모든 산업의 틀을 바꿔놓은 과거 인터넷 혁명과 비견되고 있습니다. 큰 폭풍은 기존의 것을 집어삼키는 공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체되어 있던 깊은 바닷물에 새로운 변화와 생명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폭풍 앞에 선 신안. 새로운 탄생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